네, 원생목유록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원생목유록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바로 가볼게요. 바로 본문 분석을 하기 전에 위쪽에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기 맨 위에 보면은 환몽구조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환몽구조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실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꿈을 꿨다가 그리고 그 다시 꿈에서 깨가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바로 환몽구조라고 해요. 알겠죠? 따라서 환문 구조는 자연스럽게 액자식 구성을 따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액자식 구성의 특징도 약간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외화와 내화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의 주제는 보통 내화의 이야기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액자식 구성의 특징이다. 따라서 환문 구조 소설 또한 액자식 구성을 자동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네, 이런 액자식 구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여기 주제 보면은 네, 학교에서 하셨겠지만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 바로 주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 썰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시조 기억나시나요? 백이와 숙제?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역사적 썰을 말씀드렸죠? 단종이 왕이었을 때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원생목욕도 바로 그 사건을 바탕으로 쓰게 된 소설입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약간 세조를 비판하는 거죠.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주제다. 알겠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 비판, 그리고 모순된 사회 현실.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다. 중요합니다.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꿈을 소재로 한 소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 꿈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는 그냥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니까 학교에서 안 하셨다면은 네, 그냥 TMI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꿈을 소재로 하는 거에는 일단은 몽자류 소설과 그리고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몽자류 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제가 인생 무상이에요. 대표적인 몽자류 소설이 바로 구운몽 혹은 조신의 꿈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걔네 같은 경우는 인생 무상을 주제로 다루고요. 반면에 몽유롭게 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원생 몽유롭처럼 비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죠? 물론 얘네 둘 다 공통점은 꿈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바로 환몽구조라는 점이 공통점이야. 하지만 이런 주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작가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에 이 꿈을 다루는 소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 나올 때도 이 몽자료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을 약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럴 때는 네, 요거 한번 고려해 주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조 사건과 관련된 소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줄. 자, 세상에 원자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 원자호라는 약간 인물은 작가의 대변인입니다. 즉,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인물.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생기면 이게 올바른 사건이다, 올바르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조금 더 쉽게 가보자면은 한마디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 편이 있었고 단종 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원자는 누구 편이겠니?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까 당연히 단종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원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기한 선비였고요. 그리고 기계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나은 슬픔과 어렵게 원한의 가난을 견뎌야 했다. 자, 지금 뭐가 나타나 있어요? 원자라는 인물의 성격이 직접 나타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제시 기법, 말하기 기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접 제시 말하기 기법과 반대되는 게 내가 뭐라 그랬니? 다른 작품에서 말씀드렸죠? 간접 제시, 즉 보여주기 방식. 그다음 보여주기 방식이란 뭐야?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성격을 추측하게 하는 방식. 이게 바로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이다. 알겠죠?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대요. 왜? 기계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해. 한마디로 착하고 지주와 절개가 있어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야? 바로 사회 모순 비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그런 문장이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몽유롭게 소설 주로 주제가 뭐라 그랬어? 비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뭐 나은, 원헌 이거는 그냥 약간 옛날 중국 이야기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물 때 돌아와서 옛사람의 글을 읽었대. 자, 그렇게 가난하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의지는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자성어로 주경야로. 말 그대로예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를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마저 읽어보면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약간 그 역사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약간 울었대요. 굉장히 약간 순수하고 굉장히 의로운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까지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사건에 대한 개연성 부여. 자,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꿈속에서 이제 사육신이 아니죠. 사육신, 생육신들이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 왜 사육신, 생육신들 그리고 단종을 상징하는 인물이 왜 이 원자어라는 인물의 꿈속에 나타났을까? 바로 원자어가 이런 지주와 절기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순수하고 의롭고 지주와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걔네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8월 보름 저녁에 달빛에 따라 책을 펼쳐보다 방에 끼고 정신이 하나 유지하게 된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몸이 후련히 가볍게 들리며 아득하고 멀허리 나며 마치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 듯할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뭐지? 갑이 늘렸나? 아니죠. 자, 지금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이제 꿈속의 내용이 펼쳐지는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꿈속이다 보니까 비현실적 장면이 나타나죠.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갑자기 몸이 날아올랐다고 했잖아. 비현실적 요소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바로 전기적 요소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자, 다음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호련히 눈을 들어보니 천추의 불평한 기운이 있는 듯했대. 그러니까 지금 기운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알겠지? 자, 그다음 왜 안 좋을까? 이거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 어떤 배경이라고 했어? 단종이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상황이라고 했지? 그게 바로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알겠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불평한 기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기운이 있는 듯하여 이 휘파람을 길게 한번 불고 낭낭하게 절구한 수가 있다. 자, 이생규정전이랑 마찬가지로 이 원생몽유록도 삽입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삽입시의 기능을 알아둬야 돼. 자,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너무 줄줄이 써져 있다 보니까 읽기 지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지루함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이 삽입시다. 그게 바로 단조로움을 탈피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낭만적 분위기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의 심리나 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 내가 이생규정전에서 강조했죠? 각각의 삽입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삽입시도 그 삽입시에 담긴 의도 혹은 상징적 소재들을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알겠죠? 자, 다음. 그렇다면 이 원자어의 삽입시를 한번 가보자.
자, 한이 장강에 들어 목매어 못 흐르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한탄이 즉 마음속에 한이 강에 스며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네, 이 강에 한이 스며들었다고 하니까 감정이입,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죠? 감정이입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갈대꽃 단풍이 왜 찬바람 우수수분해.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어, 자, 갈대꽃 단풍이 그리고 찬바람. 자, 이런 걸 약간 얘가 촉각적 이미지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꽃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갈대 단풍 어떤 계절 떠올라요? 다 가을 떠오르죠? 가을은 어떤 계절이야? 소멸의 계절이야. 약간 나무들이 다 잎들이 떨어져서 발가벗게 되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일단 분명 이곳은 장사의 언덕이었을 것이거늘 여기 돼 있는데, 자, 근데 장사의 언덕이 도대체 뭐냐? 약간 이것도 약간 옛날 중국 이야기인데 그냥 유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밝은 밤에 영령은 어디서 놀리는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영혼, 죽은 영혼은 어디서 노는 거야? 그때 이 죽은 영혼 누구겠어? 바로 단종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세조에 의해서 약간 물러나서 죽게 된 단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서성이며 둘러볼 즈음에 후련히 멀리서 가까워지는 발작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갈대 깊은 곳에서 갑자기 호남아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왔대. 자, 호남아라는 건 약간 잘생긴, 약간 좀 떡 벌어지고 잘생긴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야. 호남아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왔대. 자, 그리고 이 호남아는 약간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생육신 중 한 명을 의미합니다. 생육신 중 한 명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원자허도 생육신이에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원자호도 생육신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 호남화도 생육신이구나. 그러니까 사육신, 생육신이 누구라 그랬어? 단종에 대한 지저절개 지키다가 약간 불쌍한 게 아니죠. 약간 안타깝게 죽으신 분들을 사육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신 분들을 생육신이라고 했지. 알겠지? 어쨌든 둘 다 약간 지저절개 지키는 인물들이야. 자, 이 호남화는 복권 속의 야복을 입었대요. 자, 그렇다면은 약간 한마디로 약간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입는 옷을 입었다는 소리야.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지. 알겠죠? 여기 적어놨죠? 제가 남효원이라는 생육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자, 그리고 풍채가 맑고 미목이 수려해요. 굉장히 떡벌어전. 자, 그리고 이 주인공에게 얘기합니다. 자옥께서는 어디 갔다 이제왔냐? 우리 임금님께서 마중 나오라고 했다. 그냥 여기서 우리 임금이 누구니? 단종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의심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하나여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대요. 약간 너무 약간 외모도 약간 풍채도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점 음, 약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야. 이 요양묘사. 자, 어쨌든 그를 따라서 가니 약간 어, 정자가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이 난간에 기대 앉아 있었대. 오, 겁나 약간 무슨 그렇죠. 그게 임금 같았고요. 그리고 5사람이 곁에서 모시고 있었대요. 근데 이 5사람이 누구겠니? 바로 사육신들을 뜻해. 알겠지? 사육신들을 뜻해. 적어주세요. 사육신들. 생육신이라고 하면은 조금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육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즉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사육신이랑 임금님이 같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뭐 마저 읽으면 가슴 속에는 말고삐를 잡거나 바닷속으로 빠지려는 의리를 간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받드는 뜻을 품고 있었대요. 참으로 이른바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 어린 임금이 누구겠니? 마찬가지로 당연히 단종이겠지, 그치? 자, 다음 자오가 이러는 것을 보고 모두 나와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자오는 5사람과 더불어 예를 행하지 않고 들어가서 임금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디테일 문제에 주의해 주세요. 자, 자오는 5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니? 아니야. 알겠지? 저였으면 이거 문제네요. 5사람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 임금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임금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다섯 사람에게 이해를 해가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 원자어의 신중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와의 위쪽은 복권을 쓴 사람. 자, 이 복권을 쓴 사람 누구니? 아까 그 호나마. 생육신을 비유한 사람이라지? 호나마. 자, 여러분들 사육신, 생육신 구분해 주세요. 누가 사육신이고 누가 생육신인지 여기서.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다섯 사람이 차례로 자리하였다. 자, 복권을 쓴 사람이랑 원자는 사육신이야, 생육신이야? 생육신이야. 그다음에 다섯 사람은 아까 내가 누구라 그랬니? 사육신이라고 그랬지. 자, 얘네들이 앉은 위치를 다시 한번 복귀해봐. 자허의 위쪽에 호나마, 그리고 그 호나마 위에 다섯 사람이 있대. 그렇다면 이 다섯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얘네보다. 알겠지? 그렇다면 이 위치 설정의 의미는 뭐냐? 제가 오른쪽에 적어드렸죠. 사육신의 지주와 절개가 생육신의 지주와 절개보다 더 크다는 소리야. 왜? 얘네들은 목숨을 바쳤으니까. 알겠지? 물론 생육신도 지주와 절개 지켰지만 사육신보다는 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목숨을 바쳤잖아.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생육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원은 스스로 편안하지 못했대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향기로운 명성을 듣고 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명성은 뭐겠니? 원자어의 지주와 절개를 뜻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원자어가 얘네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뭐라 그랬어? 원자어가 지주와 절개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까 개연성 기억나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향기로운 명성을 듣고 나서 당신을 삼아야 한다. 좋은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자어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편안하지 못했지만 그제서야 약간 마음이 놓인 정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약간 얘네들은 서로 약간 나라의 흥망을 서로 털어냈대요. 하루 종일. 자, 그 와중에 복권을 쓴 사람 아까 호나마였죠? 이 호나마가 즉 아까 누구였죠? 이름이? 남효원. 자, 남효원 생육신 호나마가 크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순 우탕 옛날 중국 임금님들입니다. 얘네들이 나라를 주고받은 이후 강교한께로 선양을 받는 자가 이들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가 이들을 명분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누구니? 이 요순 우탕을 얘기하는 거야. 알죠? 자,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약간 간단하게 썰을 말씀드릴게요. 요, 순, 우탕 이 네 임금들은 자손에게 벼슬을 세습하지 않았던 임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정 임금이란 직위를 자신의 자손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겉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다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호나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네가 이 요순우탕 얘네가 자손에게 벼슬 세습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본받는 사람, 이거를 약간 근거 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가 얘네 때문에 얘네들을 본받아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호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어? 왕이 자손 세습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종의 아들이 아니잖아. 단종의 삼촌이잖아. 그렇다면 원래는 왕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다는 소리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그 잘못의 시초가 누구다? 바로 요순 우탕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호나마는 이 요순 우탕 내 임금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지금 세조 같은 상황이 나온 이유는 요순 우탕 때문이다. 얘네들이 자손에게 벼슬 세습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약간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요순 우탕을 약간 근거 삼아서 자기들도 약간 옳지 않은 방법,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는 누굴 뜻하는 거야? 바로 그치 세조, 수양대군을 뜻하는 것이다. 알겠죠? 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호나마는 이 유순우탕을 비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속 임금의 생각은 좀 달라. 야, 뭔 억지냐? 이 요순우탕 4명의 임금에게 어찌 죄가 있겠는가? 잘못은 누구다? 그런 사례를 잘못 이용하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니? 요순우탕에 대한 호나마와 임금의 태도 차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알겠죠?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 설명 들었다면은. 자, 그래서 호나마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그만두자. 다리 밟고 바람을 밟으니 날씨도 좋은데 술이나 먹자. 자, 그리고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임금이 술잔을 잡고 목며 흐느껴요. 왜겠니? 아까 이 임금이 누굴 뜻한다고 그랬어? 단종을 뜻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알아주세요. 술의 기능? 예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경들은 너희 신하들은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해서 원통함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6 사람이 말하기를 자, 성상께서 노래를 지으시면 신들이 이어서 이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상이 누구니? 임금을 뜻하는 거야. 여기 똑같은 사람이야. 알겠지? 자, 즉 약간 임금님이 1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절 이어서 부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삽입시를 합니다. 임금의 삽입시야. 자, 강물결 오열하며 끝없이 흐른대요. 자, 강물결이 오열한대요. 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감정이입 그리고 의인화. 나의 한이 길고 그리고 나의 한이 길고 김이 강물과 같구나. 자, 영탄 적어줘. 이것도 알아두세요. 영탄 적어줘. 자, 살아서는 제후의 나라 차지했더니 죽어서는 외로운 홍백이 되었다. 자, 살아서는 제후의 나라 차지했대. 자, 근데 이 제후의 나라는 조선을 뜻하는 거야. 한마디로 단종이 잠깐 왕위를 물려받았던 그 시기를 뜻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죽어서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대요. 아, 그렇다. 이 꿈속의 이 임금은 귀신이야. 무슨 요소? 비현실적 요소, 정기적 요소. 꿈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죠? 네, 다음. 자, 새로운 나라, 신나라의 왕은 거질 임금이다. 그 다음 신나라 왕, 거질 임금 누구겠니? 당연히 세조, 수양대군이겠지? 자, 그리고 의제는 바로 겉으로 높임일세라고 있어요. 자, 잘 봐두세요. 이 의제가 뜻하는 거는 바로 단종이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의제는 바로 겉으로 높임일세. 무슨 뜻이야? 나는 겉으로만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옛 고사를 인용하는 거고요. 이 의제는 약간 중국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 중국 이야기를 인용한 거고요. 바로 단종을 비유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시험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ABCD 밑줄 쳐놓고 다음 뜻하는 인물이 다른 소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옛날 신하 백성들 모두 초적에게 들어가니. 지금 초적이 누구니? 역시 세조 수양대군이겠지? 6, 7명 신하가 함께하여 혼백이 겨우 위탁할 수 있겠니? 온정이 어떤 정인데 각각 누가 함께 올라보다. 자, 잘 봐 여기서도 물결빛과 달빛은 내 마음을 근심케 한대요. 자,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만 감정이입은 아니야. 알겠지? 왜냐면 물결빛과 달빛이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잖아.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는 거지. 감정이입은 여기서는 아니다. 알겠죠? 자, 슬픈 노래 한 곡조의 천지는 아득하기만 하다. 이렇게 임금님이 1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 사람이 각각 약간 2절들을 각각 읽고요. 자, 이렇게 읽기를 그치자 조금 뒤에 호랑이 같은 한 사나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여기 들어가서 임금께 배하라고 5 사람을 들어보는 말. 아, 썩은 선비는 함께 큰 일을 이룰 수 없도다. 하고는 칼을 뽑아 일어나 춤추니 슬픈 노래 관객과 소리는 큰 종이 울리는 듯하였다. 근데 이 썩은 선비는 누구겠니? 약간 조금 그 환경을 역사를 바꾸지 못한 약간 자신들이 아니죠.
약간 그 사건을 바꾸지 못한 그 선비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칼을 뽑아서 일어나 춤을 추니 슬픈 노래 가게 하고 소리는 근종 열리는 듯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막 달빛이 검어지고 막 구구구 하더니 갑자기 잠이 빡 깬 거야. 알겠죠? 환몽구조. 자,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부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알아주세요. 자, 자어의 친구, 해월거사가 이러한 자어의 꿈 얘기를 듣고서 애통해하면서 말했대요. 잘 봐. 신하들이 이렇게 임금을 보필했는데도 이처럼 사건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바로 사회 구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사회 구조가 문제다.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어? 모순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잖아. 그때 거기서 말하는 모순적인 사회 구조가 뭐야? 이렇게 약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조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그런 사건. 그리고 지주와 절개를 지킨 인물들은 가난하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한수를 입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 작가의 평가가 나와요. 알겠죠?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읽어보시면 할 겁니다. 네, 원생목록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